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참 들어도 칭찬은요. 사람이 참 이게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힘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는 게 칭찬인데 저도 오늘 오면서 분장실에서 턱선이 조금 살아났다는 칭찬을 요즘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여성분들에게는 또 기분 좋은 칭찬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칭찬보다 요즘 시대에 많이 위로가 되는 거는 공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나도 알아. 나도 그런 고통을 겪었어. 이런 공감과 위로가 때로는 더 큰 힘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가장 큰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그 말씀은 주님의 위로. 너 자체로 충분하다. 너 자체로 사랑스럽다. 존재 자체로 아름답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과 확신이 아닐까. 그게 우리를 붙드는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만날 이분은요. 이분의 미소에서도 분명 우리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존재 자체로 귀한 우리 가수 권이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1980년대 전설의 가수, 대한민국 대표 로커 권인하. 14년의 긴 공백 끝에 그가 돌아왔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며 제2의 음악 인생에 도전. 자, 네,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이 행복하다는 가수 권인하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해녀 대회 모이고 그때도 허스키 보이스였어요.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공부는 뒷전이고 음악한다고 탈무드라는 이름의 밴드가 운전하고 가다가 전 같으면 그랬었거든. 죄송합니다.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넘어갔을 때는 네. 희한해요. 구원해 주셨구나. 존재 자체로 카리스마 있고 근데 따뜻하고.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과연 그런가? 한참 생각했어요. 역시 명불허전이라고요. 네. 이 미소가 정말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확 풀어지게 해주는 뭔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플러스 요즘 주님 안에서 이 신앙생활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좀 안정되고 평화로운 그 미소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충분히. 있으니까. 예, 예. 예. 자, 우리 권이나 씨 모시고 이제 앞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권이나 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쫙 이럴 때는 정리해보는 것도 좋아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권이나 씨가요, 경희대학교 환경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1984년 가수 이광조 씨의 사랑을 잃어버린 나를 만들어서 작곡가로 데뷔를 하셨네요. 네. 그리고 1986년 락밴드죠. 우리의 보컬리스트를 거쳐 1988년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가수 활동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1989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너무 우리한테 각인되어 있는 영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OST에 참여하시면서 대한민국 대표 락커로 대중들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2000년도까지 활동을 하시다가 가요계를 잠시 떠난 후 14년간의 긴 공백기를 거쳐 지난 2014년에 6집을 발표하시면서 가요계로 컴백하셨죠. 네. 아니 잠깐 떠나실 줄 알았더니 14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와. 참 그렇더라고요. 뭐 예. 다른 일을 시작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한번 거기에 발이 들어가면 몇 년간은 또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몰두하게 되니까. 그리고 예. 또 나와서 이거 아니었구나 그러고 후회하고 예. 또 열심히 운동해서 또 뭐 자신감이 생기면 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또 뭐가 생겨요.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좀 호기심이 여러 종류로 있다는 예, 거. 그래서 또 그래 이걸 한번 해볼까 그러고 또 시작을 하면 또 몇 해가 휙 지나가고. 그래서 그 참 어떤 걸 하셨는지 이제 점차 제가 깊숙이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아까 깜짝 놀랐던 건 경희대학교 환경학과 졸업이라는 네. 이 프로필이었어요. 환경학과를 졸업하신 분이었군요. 네, 그땐 뭐 대학 갈래니까 그 과밖에 갈 데가 없어요. 제가 성적이. 경제학과를 간 이유랑 비슷한. 그런데 이제 미래의 비전은 좋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네. 그때 당시에는 그 과를 선택했고
그 과를 나와서 공무원이 된 친구들도 많고요. 아니 근데 정말 환경학과를 졸업하셔서 쭉 그 길로 달려오신 분 같은 포스가 있어요. 예전에 권이나 씨가 굉장히 어떤 이미지로 사랑을 받으셨냐면 왜 우리가 가수한테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지적인 느낌으로 가득 차서 아. 가수 같지 않아 이런 느낌으로 되게 글쎄요. 좋아하시는 분 중에 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네네 뭐 네, 환경학과 느낌. 환경학과 이게 이제 환경학자? 뭐, 교수? 환경학과가 이제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예. 환경보호과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렇죠. 수질이라든지 뭐 공해 이봐 어울려 네. 어울려요. 그래서 이제 소음공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네네. 발전되면서 그 생긴 부수적인 그 반작용들 그렇죠. 산업이 발달하면서 네. 우리 인간에게 돌아오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학문이었는데 예. 대학 가서 공부는 뒷전이고 음악한다고 역시 나왔어. 이제 슬슬 동아리나 밴드 뭐 이런 쪽 얘기가 나올 것 같다 싶으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예. 그죠? 동아리 활동 하셨죠? 했죠. 예. 군대 가기 전에 네. 친구들하고 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가 지금은 탈무드라는 이름의 밴드가 잠깐만 있는데 음악하는 밴드인데요? 네. 그때는 우리는 이름이 없었어요. 우리끼리는 그냥 대충 우리끼리만 이렇게 이름이 없었어요? 예, 축제 때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번개처럼. 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그 다음 해인 가서부터 군대 가 있을 때 네네. 밴드 이름을 탈무드라고 했다고. 와, 이게 계보를 이어서 이제 후배들이 예. 참여를 한 건데 탈무드는 왜? 변진섭이가 거기 제 7년 후배예요. 헐, 진짜요? 네. 와, 탈무드 출신이시고. 그래서 후배들 가수들도 몇 명 있어요. 거기 왜 출신들이. 탈무드일까? 보통 락 밴드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탈무드는 저희가 진 게 아니니까 후배들이 그쵸. 졌는데 누가 락비가 아마 하나 있었네. 네, 뭐 그쪽에 그렇죠. 예, 어쨌든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그 밴드를 지금 활동을 시작한 게 그때 1학년 때 바로 시작하신 예, 예, 거예요? 예. 그 쭉 졸업하실 때까지 제대하시고. 군대 갔다 와서는 이제 음반 하려고 프로로 가느라고 이제 학교 쪽에는 거의 관여를 가수의 안 하고요. 꿈을 일찌감치 예. 꾸고 계셨네요. 예. 군대 갔다 와서 어릴 때도 노래를 잘하셨어요? 좀 동네 소문난 그런 네. 꼬맹이들 있잖아요. 어릴 땐 노래 잘했죠. 그래서 제가 나온 학교가 네. 음악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가 오, 선창을 항상 했죠. 음악 시간. 그 어렵다는 반장보다 어렵다는 선창을 근데 그때도 허스키 보이스였어요. 꼬맹이가. 네. 오, 독특하네요. 그때도 약간 좀 거친 목소리여갖고 어, 그 동요 대회 뭐 이런 거 가끔 나가보라 그래서 허스키 보이스로. 나갔는데 한 번도 입상을 못했어요. 그죠? 그때는 많은 네. 음색들이 아주 트렌드니까. 막 유리 그쵸, 불러간다 그쵸, 그러죠. 맞아요. 그냥 막. 탈탈하고 아주 그 예쁜 소리로 다 노래할 텐데. 푸린 사는 막 이럴 때잖아요. 예, 근데 근데 왜 이렇게 그죠? 제가 노래하면 어색하게. 조금 좀 어, 소리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때도. 소울풀했군요, 어린이가.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좀 노래를 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셨나요? 가정 환경이 아니면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이제 노래를 잘하셨고요. 예. 어머니도 노래를 잘하셨어요. 역시.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누나는 피아노를 음악 했고, 집안이구나. 그다음에 큰 형도 기타를 좀 쳤고 둘째 형이 기타를 아주 잘 쳤어요. 작은 별 가족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술 잡수고 약주하시고 들어오시면 네네. 얘들아 그래갖고 불러갖고 어머, 노래하라고. 어머나 이게 그러면 웬일일까? 그때 뭐 등대지기 같은 노래. 저 나오길래 저 푸른 초원인가? 얼어붙은 달 그런 거 이제 코러스 넣어갖고 그 수준이- 누나가 피아노 이렇게 쳐주고 어머 너무 둘째 드라마 형이 같다. 기타 이렇게 탁 치고 노래 불러주면 아버지가 이놈들 용돈 주시고. 야, 그래서- 뭔가 그림에 나오는 막 그런 풍경 같아요. 어렸을 때 그때 국민학교 다닐 때도 네. 제가 코러스를 참 잘 넣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랬구나. 아이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이렇게 또 갖고 계신 것도 있지만 가정적인 또 분위기가 예, 항상 그래서- 리듬을 타는 분위기네요. 그래서 둘째 형한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고 와. 그래서 그때 아침 이슬 이른 노래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큰형하고 산소에 이제 성명하면 큰형하고 이렇게 산길을 걸어가면 큰형이 그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야 따라가. 초등학생요. 네. 아침 이슬을 부르기엔 좀 버거운 정서인데 근데 금방 쉽더라고요. 또. 허스키 보이스니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왠지.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대학 때 밴드 동아리를 하시고 음반을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누군가 노래를 불러서 가수가 되는 게 좀 딴 나라 이야기일 때였잖아요. 굉장히 어려울 맞아요. 때였죠. 루트가 굉장히- 좀 별로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곡을 써서 그 이광조 형한테 먼저 드리게 된 그때. 이유가 예, 그거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이제 어민호 형하고 네, 어민호 씨. 신청 블루스의 어, 어민호 예, 예, 씨, 예. 인호 형하고 저하고 제 친구하고 이영훈하고 네네. 그 이제 쟁쟁한 분들이. 예, 어민호 형 밑에서 우리가 밴드를 같이 해보려고 네,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모였어요. 네네. 근데 인호 형이 약간 블루스 이제 가고 우리는 약간 락적인 취향인데 인호 형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 형은 저 또 정수현이라고 제 고등학교 동창 몇 사람이 야 우리는 그룹으로 가자. 아, 그러고 있을 때 네. 광조 형이 어민호 형한테 곡을 구하려고 왔어요. 아. 그래서 인호 형이 야 니들 곡 쓰는 거 좀 들려줘봐. 오, 그래서 이영훈하고 저하고 곡 쓴 걸 들려줬죠. 그때 이제 이문세 씨도 왔었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영훈하고 이문세의 만남이 시작돼요. 어머. 네. 이런 세기의 만남이 그게 예, 80 양쪽에서. 85년일 거예요. 아, 그랬구나. 아 84년 가을. 아시안 게임 전전 네. 연도에. 그래서 85년에 광조 형도 앨범 나오고 이문세 앨범도 나왔는데 그랬구나. 예. 둘 다 발라드 쪽으로 아주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는 노래 광조 형은 그 노래로 그렇죠. 또 이문세 씨는 이제 이영훈과의 첫 앨범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또 그때 대박이 난 거죠. 그때 이영훈이 저한테 그 노래 다 쓰라고 그랬거든요. 이나 씨 마음대로 골랐어요. 진짜. 아니 이런 거 말고 좀 락적인 거? 다이나믹한 거 좀 꼽을 친거 없어. 락색 거. 그렇게 서로 운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취향이 결과적으로는 또 지배를 하잖아요. 선택을 그렇죠. 지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다이나믹하고 남성답고 락적인 걸 좋아하시니까. 좀 음폭도 좀 크고 그런 걸 원하는데 20대. 세월이 흘러 이거 어떠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랬구나. 같이 결국은 이제 참. 예. 그룹 하려고 준비하다가 음, 이영은 씨는 이제 이문세 씨를 만나면서 프로듀서로 이제 독립을 해서 그렇죠. 나가게 됐고 우리는 이제 위라는 그룹으로 앨범을 내게 되고 아, 그래서 딱 그 무렵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엔 진짜 그런 가수들끼리의 스토리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요 그죠? 곡값도 별로 안 따졌어요. 그 지금은- 무렵만 해도 예. 야 그거 내가 부를게요. 알았어 형 히트되면 술 하나 좀 사줘. 그렇죠. 그러고 주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때는. 맞아요. 근데 요즘 요즘은 완전 비즈니스죠. 세태가 네네. 굉장히 좀 인간적인 면이 그렇죠. 컸죠 그때. 그럼요. 네. 요즘은 욕쟁이 할머니도 카드 안 받고 현금 달라고 그러시는데 이게 모든 게 컨텐츠가 돼서 이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때처럼 비즈니스하면 정말 망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이 누릴 수 있었던 아날로그적인 기쁨이었어요. 그죠? 80년대가 마지막 그 진짜 아날로그 시대고 90년대부터 이제 디지털이 들어오죠. 나우누리 천리안이 들어오면서 예. 천리안이 전화로 해갖고 모뎀. 모뎀으로 해서 뭐 한참 걸리던 시절에서 네 맞아요. 90년대 중반 가니까 이제 확 빨라지기 시작하고 2000년 들어오면서 눈 돌아가죠. 완전히 이제 디지털로 이제 음원으로 바뀌는 시대에 네. 그때까지만 해도 CD가 꽤 나갔어요. 그럼요. 예.
2000년 그때까지. CD 서로 선물하고 그랬던 네. 때였어 그때는. 그래서 2005년까지는 그래도 CD가 그 뭐 어떤 친구들은 뭐 200만 장 판에 150만 장 판에 이렇게 했던 그때까지 시대인데 2005년까지는 갔었구나.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음원으로 바뀌면서 아. CD는 완전히 그랬구나. 사양길로 들어갔고 그래도 인터넷. 권인아 씨도 가수로 데뷔해서 완전 전성기를 누리던 때가 있으셨잖아요. 그 리즈 시절이 언제였죠? 90년대 초반이죠. 90년대 초반에 어떤 노래로 대중들에게 많이 그때 어필이 이제 되신 뭐 거죠? 제가 솔로 두 번째 앨범에 뭐 계절이 음악처럼 네네네. 또 뭐 갈테면 가라지 아 맞아. 예. 나의 꿈을 찾아서 그 노래도 네. 진짜 많이 불렀어요. 그런 노래들이 이제 제가 한참 때 불렀던 네네네. 노래들이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90년대 후반서부터 네네. 조금 더 사람이 이제 자꾸 새로운 걸 잘 찾고 했어야 되는데 네. 너무 혼자 했어요. 밴드랑 뭘 불러서 같이 밴드들하고 음악을 하면서도 내 주관으로 너무 가다 보니까 네네. 때를 좀 못 맞췄죠 또.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나요? 자기 색깔이 대부분 강하신 그래요. 분들이 네, 그죠?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외로운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시스템화돼 있어서 맞아요. 프로듀서들이 가수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상품을 시스템이 만들죠. 돼 있는데 예. 그때는 그게 아니고 혼자 다 할 때예요. 제작도 혼자 하고. 싸움도 많이 할 때죠. 예. 그러다 보면 뭐 팀원들 간에 또 트러블도 생기고 그렇죠. 매일 팀원들 다독거리다 보면 한 달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권인아 씨가 신앙생활 하시는 줄 몰랐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저도 항상 고백하는 거지만 이 방송계에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균형을 잡거나 이러는데 따르는 고충들이나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한참 더 등지고 살 때도 있었고 가수분들은 더 또 그런 굴곡이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혹시 이제 신앙생활 모태 신앙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그렇지는 신앙생활 않고요. 하시는지? 예.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고향 청주에 우리 집 바로 건너편에 영생 약국이라고 영생 약국이 있었어요. 네, 무슨 광고 같아. 영생 약국. 예, 약국 바로 옆에 영생 교회가 있었어요. 예. 약국 그 할아버지가 네네. 교회를 만들어 갖고 그 교회를 운영을 하셨는데 목사님을 겸하셨어요. 아. 그런데 뭐 신기하다. 그 크리스마스 같은 때 되면 동네 아이들이 다 그 교회에 와요. 사탕 주고 선물 주시니까. 아, 그쵸. 또. 예, 어렸을 예. 때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처음 접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뭐 집안 자체가 종교를 갖고 있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어머니 예, 예.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제 저는 소환했는데 고등학교를 이제 미션 스쿨을 갔어요. 아, 네. 배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채플 시간이 네, 있어요. 있죠. 채플 시간을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네. 고3 때까지 쭉 매주 그게 있는데 졸업을 하고 보니까 제일 고등학교 때 기억 남는 게 그 채플 시간이더라고요. 아. 채플 시간에 와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 외부 초청 강사 많으시죠. 강사분들이 예. 많이 저희도 오다 채플 보니까. 학교여서.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채플 시간에 오신 그 외부 강사님들의 얘기들이 네. 가장 가슴에 남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어머, 너무 부러워요. 저는 미션 스쿨이었는데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너무 자서 저도 그렇죠. 거의 뭐 절반 정도는 이제 마음이 편해서 조는 샀나? 건데 가끔 어. 정말 그 참 그것도 은혜입니다. 아, 네, 진짜 그러네요. 은혜입니다. 그러다가 고3 때인데 그 미국에 저는 마할리아 잭슨이라는 가수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가스펠의 디바인데 네네. 홍콩에서 미국을 가는데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네. 비행기였는데 감리교였거든요. 우리 네네네. 배제 학교가. 감리교 재단에서는 제일 큰 학교가 또 배제인데 감리교 재단을 통해서 이제 연락이 돼갖고 4시간 서울에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우리 채플 시간이 맞은 거예요. 아,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와갖고 노래를 3곡을 해줬는데 네. 그 노래를 들으면서
아, 저런 세계가 있구나. 저는 그때까지 소울이라는 음악은 접해서 알고 있었고 네. 또 블루스 뭐 이런 락 뭐 이런 음악들은 좀 접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 가스펠이라는 장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전혀 네. 누구도 교회에서 가스펠을 부를 수 있을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경직돼 있던 교회였으니까. 그렇죠. 찬송가 네. 위주로. 근데 그걸 들으면서 저건 정말 나중에 꼭 해보고 싶다. 저런 노래의 세계가 있구나. 그건 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소울, 블루스. 어떤 음악적으로 가창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대의 집합체가 가스펠이라는 장르라는 게 딱 느껴요. 야, 언젠간 내가 꼭 저 가스펠이라는 장르에 도전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내오면서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또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여기서 하이라이트죠. 네. 이제 거의 대다수의 그 남성분들이 이렇게 외곽을 떠돌다가 결혼 때 딱 그렇게 믿는 그게 분들은 이제 대부분 뭐 이렇게 끌려서 너무 가는. 재밌어.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그러니까요. 맞게 타이밍 맞게 주시지. 아이가 너무 신기해. 태어나야 되는데 네. 이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 예정일이 지났는데. 어이구. 그래서 내가 그 집사람 배에 손을 얹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하느님, 건강하게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저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주님의 종으로 앞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딱 했는데 이틀 뒤에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가야지. 그럼요. 아유 서원 기도인데요. 아유 꼼짝없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그게 서원 기도는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서원 기도를 드렸는데 그걸 제가 잊고 있어도 하나님이 가장 리스트 앞에다가 반드시 세워놓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지금도 참 세상에. 뭐 집사람이 교회를 또 대학 시절부터 다니던 교회였고 지금은 뭐 굉장히 큰 교회가 되어 있지만 그 교회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나가면서 저는 좀 아웃사이더였어요. 항상 뭐 꼭 적극적으로 뭘 참여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예배 갔다 오면 조용히 사라지고. 저도 그랬어요. 네. 너무 이해해. 왜냐하면 또 혹시 또 너무 또 그렇죠. 튀면은 네. 그럴 것 같아서 그쵸, 항상 그쵸. 뒷전에 있었는데 네. 이제 집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는 뭐 성가대 들어가고 이러면서 전에는 둘이 가서 예배를 봤는데 이제는 네. 성가대 노래하고 있고 저는 밑에서 이제 예배를 보니까 또 좀 쓸쓸하더라고요. 같이 같이 가셔야죠. 같이 입으셔야지. 계속 그걸 지금 꼬시고 있어요, 저를. 그게요. 그게 시작이 어렵지. 한번 또 은혜롭게 또 다 잘하실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어. 하나님께서 너무 재치 있게 막 정말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다 각자의 이 역할을 쓰시는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정말 그 운전하고 가다가 전 같으면 예전 같으면 막 화를 내고 뭐 창문 내리고 뭐 그랬었거든. 죄송합니다. 저도 되게 다혈질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뭐 혼자서 한마디 딱 하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 저도 그래. 그러니까 좀 맞아요. 사람이 네. 자동적으로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우리가 이제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탁탁 찔러서 이렇게 톡톡 찔러주시더라고요. 그 요즘도 가끔 울컥하면 네. 나도 모르게 그냥 큰 소리가 난 근데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웃으실 때 보면 되게 온화한 성품일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조금 네. 불합리한 거를 보면 또 제가 울컥하면 욱이 있으시군요. 아까 락 정신 막 락 스피릿 얘기할 때처럼. 조금 뭐 경우가 없다든지 이러면 좀 그쵸. 울컥하면 네, 불의를 이제 보면 또 이제 예. 욱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지혜롭게 애둘러가는 방향을 찾게끔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예, 많이 이제 좀 어.
차분해졌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단계를 밟아 나가시면서 이렇게 울컥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진짜 이렇게 깊게 느끼던 시기들, 사실 그런 시기들이 없으면 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예. 뭐 오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몇 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좀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 네. 어떻게 해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 사업을 실패하신 거예요? 네, 사업도 그렇고 뭐 사회적으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막 그런저런 어려움들이 중첩이 돼 왔을 때 이제 비로소 완전히 무릎을 꿇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많이 우셨죠? 살려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냥 나오는 말이 살려 주십시오. 기억해보면 그게 제일 순도 높은 네. 기도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대 노래 듣고 있다 보면 눈물이 주르륵 나고 그렇죠. 또 어떨 땐 찬송 같이 하다가도 주르륵 나고 그런 게 불과 몇 해 전에 오면서 이제 이건 정말 내가 더 이상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모든 게 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왜 내가 이렇게 모르고 혼자서 네. 그렇게 발버둥을 쳤나. 그리고 이제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이제 마음에 좀 그렇죠. 뭐든지 네. 이제 그냥 차 타면 알아서 해주세요. 딱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거죠. 그게 되더라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힘으로 또 안 되니. 그러면서 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또 잘 해결이 돼요. 네. 그게 신기해요. 네. 그게 참 뭐 갑자기 눈에 띄고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기적이 있다면 나도 또 막 자랑하면서 의기양양하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잠깐. 근데 지나 보면 네. 건너뛰어 있고 견뎠고 해결돼 있고. 그게 최근에만도 몇 번을 그런 약간 진짜 어려운 일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살려주십시오. 어찌해야 이 위기를 넘고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보면 맞아요. 다 해결되고 넘어가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 좀 눈에 띄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되게 의시될 것 같더라고요. 네, 눈에 그래서 띄게 하셨다. 요즘에 진짜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은 범사에 감사해. 그러게요. 늘 감사해라. 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요즘에 이제 더 그런 것 절실하게. 같아요. 이렇게. 제가 어제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가는데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네. 이게 어디냐 싶은 거예요. 진짜 꽃을 볼 수 있는 이게 어디냐. 범사에 감사라는 게 그게 참 그죠. 진리인 것 같아요. 네. 부인께서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왜 처음에 믿음 생활 약한 이제 남편과 결혼 생활 하면서 사실 기도가 많았을 거예요, 부인께서. 그렇죠. 그죠? 그 기도를 이뤄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은 좋아해요. 그죠? 아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굉장히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시작부터 뭐. 그룹 할 때 이제, 이제 그죠? 우리 멤버 후배 키보드 치는 후배가 네. 소개를 해줘서 네네. 만났는데 만나서 뭐 2년 반 만에 결혼했어요. 그 결혼하시는 데는 순탄하셨어요? 양가 어른들의 반대 없으셨고. 뭐 약간 문제는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그때 이제 병환 중이셨어요. 예,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 아니요 우리 아버지. 아. 아버지가 병원에 계셨을 아이고 그러면 때. 진짜 좀 곤란하셨겠네. 근데 이제 제가 다짜고짜 그때 암 때문에 수술을 하셨는데 이제 회복하고 며칠 정도 지났을 때 아버지 나 결혼할래요? 참 아들들은 야 이놈아 아버지가 지금 암 수술하고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너 다짜고짜 결혼한다고? 예. 그래서 뭐 저간 했죠. 참 아들들은 재미없어 정말 진짜 통보의 아들. 근데 어찌 보면 또 그게 아버님께 새로운 이슈와 목표가 됐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어두운 얘기만 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출발이고 사랑하는 아들의 출발이잖아요. 제가 이제 막내라 네. 저만 보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도 좋아하셨겠네요. 병환이 이제 있으시고
이제 암 수술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좋아지셔서 조금 더 이제 예. 사시는 여생을 좀 더 길게 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았는데 다행이다. 네. 아유 참. 어떻게 보면 인생 자체가 저는 그 아버지의 도움으로 젊은 날을 살아왔던 인생이기 때문에 늘 아버지한테도 감사하고 그럼 죄송하고 이제 그렇죠. 그 굉장히 깊은 유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자지간보다 또 다른 뭔가 아까 음악 얘기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제가 이제 네. 막내 아들인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저놈은 저 공부를 좀 할 것 같으니까 서울 보내서 저 어떻게 좀 인물을 되게 한번 보내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아 초등학교 때 거의 다 경험하셨네요. 어떻게 보이스부터. 그래서 서울로 유학을 와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예.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는 어떤 사회성에 대한 게 좀 일찍 눈을 떴죠. 아 그랬구나. 네. 그리고 제 자신이 또 그렇게 소극적이고 뭐 어디 가서 치대면은 찌그러들고 이런 성격이 아니고 왜 그래 뭔데 또 그러세요? 예, 이런 성격이고 그러다 보니까 크고 작은 또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한테 얘기 못 하고 누나한테. 누나가 누나가 있어요? 예, 그때 대학교 이대 다닐 때인데 예. 누나한테 누나 학교에서 오려는데 아, 누나들은 누나는 또 한대 머리에 내치워갖고 누나가 학교에 와서 이제 또 그 이제 항상 그렇게 하면서 방학 때 되면 시골 가 있고 그러다가 대학 70년대 말에는 어떤 사회 격변기였잖아요. 네네. 그때 아버지는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 속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젊은 애들의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죠.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하고 그런 얘기하다 보면 사회적인 시국에 관한 이야기하다 보면 아버지 걱정은 항상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막 그러다 쥐도 새도 모르게 잡혀가. 잡혀간다.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때니까. 아, 이게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도 또 다른 이슈가 계속해서 갈등으로 작용이 되네요. 그게 있었네. 근데 이념의 이제 차이. 아버지가 화가 나시면 자식이 잘못될까 봐. 그렇죠. 다 그 네. 단순한 문제 하나죠. 뭐. 그 저놈이 저런 소리 어디 나가서 쓸데없이 하고 다닌다 저거 어디 잡혀가면 그땐 진짜 무서웠잖아요. 무서울 때였으니까. 엄청 무서웠을 때였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화도 많이 내시고 저한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저런 크고 작은 의견 대립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자라는 과정에서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니까 다행이다. 다행히 예. 항상 내 마음에 제일 그 인생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안 언제 계시구나. 돌아가신 거예요? 96년 네,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000년대가 넘어가서야 비로소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이고. 뭐 일 있으면 항상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지. 어떡해. 그런 실감하지 못하던 시간들이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뭘 생각해도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지. 자연히 이제 너무 그 생각이 들 쓸쓸해. 때까지가 한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그늘이 나한테 큰 그늘이었나. 그거를 이제 그 세월이 그렇죠. 지나면서 더 크게 실감하게 되고. 더 크게 여자들은 딸을 키우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또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를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더 생각나고. 네, 당연하죠. 어떤 아버지세요, 권인아 씨는? 저는 네. 제 나름은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좀 친구 같은, 혹은 형 같은, 뭐 뭐 그런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형적인 카리스마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애랑 가끔 뭐 이제 대화를 하면 애가 어떤 때는 야단쳐요. 친구 같은 아버지구나. 아빠는 아빠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을 안 해.
아빠가 이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한테 그때 사과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따져요. 어느 날 세네. 군대 가기 전에. 어, 그래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멋있다. 그때 비로소 나한테 있던 벽 하나가 싹 무너지더라고. 진짜요? 군대 가기 직전. 권위를 버리심과 동시에 벽이 네. 사라졌네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빠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야. 그 얘기는 해요. 아유, 고맙죠. 너무 고맙고 좋네요. 야 고맙다. 네. 왜? 아빠는 일단 가수로서 노래 부르는 능력으로 내가 존경해. 고맙다. 아이고 성은이 만극해요. 근데 어떠세요? 이렇게 진짜 자녀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시면 또 자녀들이 솔직히 온도가 올라가기까지의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특히 모태 신앙도 그렇듯이 자녀들과의 그런 신앙적인 문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지금 현재는 강요는 하지 않아요. 좋으신 것 가능하면 같아요, 같이 생각. 가자. 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데리고 같이 교회를 가는데, 근데 이제 아직 대학생이고 또 요즘은 뭐 취업 준비한다고 뭐 자기소개서니 뭐 이런 거 뭐 여기저기 준비해서 내야 된다고 네네. 굉장히 또 바쁘더라고요. 바빠요, 야. 20대는. 그럴 때일수록 막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지 너. 아빠 지금은 내가 이거 준비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없어. 그래 이해는 하는데 항상 좀 안타깝지만 네. 엄마가 대신 기도하고 네. 아빠가 대신 기도하고 그럼요. 저도 어머니 기도로 10년 버텼어요. 네, 그러다가 네, 지가 가야 될 때가 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네, 그 아이도 분명히 그럼요. 때가 되면 그럼요. 다 부모님 네. 제 삶이 아버지의 삶을 똑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애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네. 내 자신의 꿈보다는 어떤 가장으로서의 삶이 더 첫 번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불편함 없이 키워주셨듯이 나도 저 아이와 가정을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네. 사실은 첫 번째 앨범을 내고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네. 정말 벌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수를 그만두겠다 그러고 취직을 했어요. 어디예요? 우리 형네 회사에. 아, 뭐 다른 장르예요? 예. 그러니까 레저 쪽이죠. 골프하고. 아, 네. 그쪽에 취직을 해서 이제 매장 담당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전혀 다른 세계인데. 네. 그렇게 지내고 있을 때 이제 강인원 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하. 야, 현식이랑 같이 아. 영화 음악 하나 하자. 그게 또 거의 메이저급 히트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냥 뭐 비 오는 날의 다 수채화. 그만두겠다고 생각하고 일할 때니까. 그때가 그때구나. 네. 그래서 좋지. 그만두시겠다고 해놓고. 예. 아무 생각 없이 야 그럼 네가 현식이 좀 태워와. 알았어 내가 현식이 형 태워갈게. 동부이천동 들려서 태워가지고 벽제에 있는 지구 레코드 녹음실에 가서 와. 녹음하고 그걸 몇 번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직장에 자리가 잡혀 있었을 때니까 네. 내가 조금 자리를 비우고 갔다 와도 될 어. 형편이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하면서 비 오는 날 수채화를 녹음한 거죠. 와,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날 줄 아셨어요? 그때 글쎄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깨달은 게 네. 무엇이든 네. 두 개를 줄 수는 없는 거구나. 그죠. 버렸을 때 하나가 얻어지는구나. 그때 좀 아무 조건이 없었거든요. 강인원, 인원 형이 하자 그러니까 현식이 형하고 둘이 하면 둘이 원래 비 오는 날 수채화를 둘이 부르기로 했어요. 아, 근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몸이 네. 강인원 씨가 이제 같이 낀 거죠. 음. 그런데 일단은 재밌겠구나. 그래? 오, 이거 재밌겠는데. 그게 중요하죠. 그리고는 아무 조건도 없었어요. 뭐 경제적인 부분, 돈에 관한 부분. 그때 깨달은 게 네. 정말로 빈 마음으로 뭘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야
내가 가수의 길을 포기하고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었을 때 도와달라고 그럴 때 두 말 안 하고 오케이 하고 가서 했던 게 나를 가수로서 살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주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세상이. 그렇죠. 계속 힘을 빼게 연습을 시키시는 거예요. 힘 빼면 잘 되지? 이러면서 기억을 계속 시키시는 것 같아요. 너무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뭐 이거 저거 재고 이런 거보단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그렇게 했을 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워내는 것들이. 그렇죠. 그죠?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해져요 이게. 근데 머리 잡념이 많아지니까 이걸 간단하게 비우는 작업은 기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얘기를 나누면서 그 외 드라마 갖고 정말 반전 쩐다라는 표현 할 정도로 기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닐지라도 한 사람의 인생에 이렇게 녹아들듯 스며들듯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손길을 막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렇게 선배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외롭지 않고 좋아요. 아니 근데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원하잖아요. 네. 하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가 남한테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근데 사실 정말로 네, 살려주십시오. 네. 구원해 주십시오. 맞아요. 했을 때 그 내가 생각했던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걸 넘어갔을 때는 네. 희한해요.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구원의 스타일은 그분이 정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구원해줄게 네. 무조건. 근데 구원 스타일은 내 스타일. 그걸 몇 번 이렇게 느끼면은 맞아요. 누구나 다 맞아요. 꿇을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낙타처럼 무릎을 꿇게 되는. 감히 어디서 무릎에 힘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오늘 진짜 그런 용기를 주시고 위안을 주시고 시종일관 많이 또 웃어주셔서 네. 보시는 분들이 권인하표 스마일이 되게 트렌드잖아요. 이렇게 한때 왜 그렇게 예. 많이 또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오랜만에 정말 굉장히 많이 누리셨을 것 같아요. 아유, 그 웃는 모습 다행입니다. 보시면서. 근데 정선희 씨가 워낙 편안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아 진짜요? 네. 아니 너무 좋네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는데. 네네 맞아요. 방송에서. 네 여전히 이렇게 사람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좋은 MC예요. 아, 꼭 간부들께서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희가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이나 뭐 소망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보다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이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첫째는 건강하셨으면 아, 네네. 좋겠고요. 둘째는 저처럼 작은 은혜를 자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오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어딘가 이렇게 네잎클로버처럼 많이 숨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쏙쏙 다 찾아 먹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